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최근 스탬픈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코인 투자나 NFT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스탬픈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중국 규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숏 해칭을 해야 된다, 숏을 쳐야 된다, 어떤 분은 존버 타야 된다, 저점이다, 더 사야 된다,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혼란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숏으로 해칭을 잡는 경우에는 선물 거래는 펀딩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펀딩비가 GST 코인의 경우에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숏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숏이 좋냐 안 좋냐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스탬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스탬프는 특히나 토크노믹스가 매우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평소에 코인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나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본인 판단에 의거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다만 기존의 코인 투자나 NFT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 스탬픈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오로지 스탬픈에만 투자했을 때의 이익과 리스크, 숏 해칭을 잡았을 때의 이익과 리스크 등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탬픈의 GST BSC의 엄청난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최근 무지성으로 BNB 쪽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겠고, 솔라나 체인의 스탬픈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큰 상승보다는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탬픈에 진입한다면, 또는 스탬픈에 진입했다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한 쪽일 경우에 현재 7.5솔이고 45만원 정도입니다. 9랩 기준으로 하루 15,000원 정도 번다고 가정시에 30일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스탬픈 가이드에 보게 되면 9랩 기준으로 하루 약 9개를 채굴함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코인마켓캡에서 계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수치는 현재가 기준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다르지 않다면 저번주 계산으로는 35일 이상 걸렸는데 현재 신발 가치가 매우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는 신발 가치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30에서 40일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족이나 9족도 비슷한 수치 또는 더 적은 원금 회수 기간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해칭 진입 투자입니다. 숏으로 해칭을 잡으면서 스탬픈에 진입하게 될 경우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금 소모가 2배입니다. 1대1 이상의 해칭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1대1 해칭 진입 시에 100만원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솔라나 신발의 경우에 지금 50만원이라 가정시에 한 족을 구입하기 위해선 5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50만원은 신발 한 개를 구입하고 50만원은 해칭에 써야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반토막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리스크는 낮출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스탬프는 코인 투자가 아닌 NFT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해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어디에 해칭을 걸어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탬픈 NFT를 구입하고 난 어디에 숏을 거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퍼펙트한 부분은 사실 GST 토큰을 채굴하기 때문에 GST에 숏을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GST의 펀딩비 음수는 어마무시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비트코인 숏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인해 솔라나 체인도 하락세고, 이에 따라 스탬픈도 하락세고,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역시나 비트코인의 1배 숏이 가장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는 스탬픈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솔코인의 숏입니다. 스탬픈 신발을 구입 시에 솔라나 코인으로 구입하고 신발을 판매 시에도 솔라나 코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에 숏으로 해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스탬픈과 관련성이 있으며 비트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GST 토큰의 숏입니다. GST 토큰에 대한 숏은 가장 직접적으로 해칭 수단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내가 열심히 뛴 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숏 해칭을 진입한 상태로 스탬픈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시장의 괴리율을 잡기 위한 펀딩비가 음수이고 매 8시간마다 펀딩비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최대치인 0.75%를 상당히 자주 찍습니다. 이는 하루 2.25%의 손실을 나타내고 한 달을 유지할 시에 67.5%의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즉 100만원을 숏에 박아뒀더니 한 달 만에 32만원 밖에 안 남고 68만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가격이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제쳐두고서라도 펀딩비 하나로도 압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신발을 구입하고 무지성 투자가 옳은가, 난 숏 배팅을 하면서 진입하는 게 옳은지, 숏 해칭을 잡으면서 진입하려면 어디에 숏 해칭을 잡는 게 유리한지, 숏 해칭을 잡으면서 추가 이익을 볼 부분은 없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신발 구입만 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코인 차트를 한 달 간격으로 4월, 5월 나눠봤습니다. 4월달 솔라나 코인은 한 달간 약 40% 하락했습니다. 5월달 솔라나 코인은 한 달간 약 50% 하락했습니다. 즉 1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 만에 100만원을 벌었다 해도 실상은 50만원 밖에 못 번게 됩니다. ROI는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을 겁니다. 두 달 기준으로 약 100만원을 벌었을 겁니다. 물론 솔코인은 구입과 판매 시에만 적용되고 수익은 GST 토큰으로 이루어지니 GST 토큰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ROI가 늘어난 건 비슷합니다. 둘째로 숏 배팅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부분은 동일할 시에 50만원어치만 투입 가능하고 50만원은 숏에 투자해야 합니다. 50만원을 투입해서 두 달 만에 50만원을 벌었을 겁니다. 숏에 베팅한 50만원은 약 60%의 이익을 봐서 30만원을 더 벌었을 겁니다. 두 달 기준으로 약 80만원을 벌었을 겁니다. 이렇게만 두고 본다면 굳이 펀딩비까지 고려하고 복잡한 숏 베팅이 더 불리해 보입니다. 무지성 진입을 했다면 두 달 만에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벌었고, 머리 써서 숏 해칭을 했다면 두 달 만에 100만원으로 80만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펀딩비로 빠져나간 돈까지 포함하면 손해로 보이죠? 그렇다면 GST 펀딩비가 음수치로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숏 해칭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판단이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하셔서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을 갖추셔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의 내용은 제 주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로 저는 러그풀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장치라 생각합니다. 스탬픈 재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짓을 할 거라고는 정말 너무나도 극히 희박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제로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최대치 80인데 펀딩비를 고려하면 6~70만원 되겠죠. 가져가는 금액이 적을지라도 러그풀 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NFT 시장은 코인과 주식 투자와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는 재단이 망할 것 같다 하더라도 본인 판단에 의거해서 매수세가 있을 수 있고 매수배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NFT 쪽은
러그풀이 일어나는 순간 NFT는 진짜로 쓰레기가 됩니다. 100만원이건 1000만원짜리건 이런 게 무의미하게 가격 자체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플리케이션 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러그풀이 일어나게 된다면 본인의 NFT를 찾아서 또 사려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과정까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사도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사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원금 전체를 날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GST 토큰이나 GMT 토큰도 나락을 가게 될 경우가 높고, 숏 해칭은 그나마 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숏 베팅을 통해 원금을 보전하거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NFT 리스크를 안고 100만원 먹을래, 리스크를 줄이고 70만원 먹을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변동폭에 대비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양날의 검이고, 4월달보다 5월달이 더 위험하고 5월달보다 6월달이 숏 해칭 진입이 더욱 리스크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트를 통해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2018년도에 비트코인의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게 뭐지? 변동폭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저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뭔 돈을 벌겠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변동폭이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140달러일 때 10달러가 하락했습니다. 변동폭은 약 마이너스 7.14% 하락입니다. 뭐 10%도 안 되네 입니다. 100달러에서 9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변동폭은 정확하게 10%입니다. 이제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7달러에서 37달러로 빠지게 되면 고작 10달러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락 비율은 약 20%가 넘는 손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그나마 변동폭이 가장 적다고 하는 비트코인 값,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솔라나 코인입니다. 거대 플랫폼 코인의 모습이지 일개 NFT 코인 하나의 차트가 아닙니다. GST 코인의 변동폭은 얼마나 될까요? 후오비의 GST 토큰의 차트 모습입니다. 최고점 대비 무려 85%를 하락 중입니다. 즉 4월 말에 NFT를 구입한 분들은 원금을 회수하는 ROI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현재 1.3달러가 넘는다고 1달러는 지켜주겠지,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0.00001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작 2.7달러까지만 상승을 해도 숏 해칭은 청산이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즉 신발 6켤레로 시작을 했고 숏 해칭에 진입해 있다면 GST가 2.7달러가 되어서 숏 해칭이 청산이 나면 신발 값도 2배 가까이 또는 2배가 조금 안되거나 넘거나 올랐을 게 분명할 텐데, 당장 3켤레를 팔아서 숏 해칭을 재진입하거나 원금을 유지하는 전략까지 취해야만 올바로 된 숏 해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 역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지성 신발 구입이 옳은지 숏 해칭 진입이 옳은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숏 해칭은 어느 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옳은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펀딩비를 내야 되긴 해도 이 부분은 수익분으로 커버친다고 솔라나 코인에 대한 숏 해칭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GST 토큰과 직접적인 GST 토큰에 대한 해칭도 일정 부분 포함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율의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100만원으로 숏 해칭에 진입하겠다 하게 되면 80만원은 솔라나 코인에 20만원은 GST 코인에 진입하거나 솔라나 7, GST 3 정도의 비율이거나 본인 판단에 의거한 숏 해칭 비율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숏 해칭을 진입하는 방법을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숏 해칭을 하면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래소로는 맥스시 거래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GST 거래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선물 거래에 가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맥스시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서 숏 해칭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소에서 주는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맥스시 거래소는 예전부터 첫 입금 보상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유효 입금액에 따라 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험금은 거래 수수료, 손실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유효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2만 달러면 약 2,500만원 정도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500달러인 60만원 정도의 체험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시 거래소는 빗썸과는 트래블룰이 협의되어서 KYC 본인 인증이 되었다면 금액 제한 없이 빗썸에서 바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업비트와는 트래블룰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FTX 등 트래블룰 협의가 된 거래소를 통해 입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첫 입금 보상 프로모션은 꾸준히 진행해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물 거래에서 다른 프로모션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둘째로 주맥스 거래소입니다. 주맥스 거래소는 현재 웜업 이벤트로 맥스시 입금 이벤트와 비슷하게 입금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신규 회원일 경우에 2000USDT면 250만원이 조금 넘을 텐데 이 정도 입금을 통해 200USDT니까 25만원 정도를 받아서 증정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트래블룰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된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FTX 거래소를 경유해서 입금을 진행하거나 90만원씩 나눠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벤트 모아보기에는 없지만 배너를 통해 인플루언서 콘테스트를 보게 되면 팀에 따라서 상금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혼자 꿀꺽 다 먹고 뽀찌로 치킨 정도 쏜다는 팀도 있겠고 상금을 전부 배분하겠다는 팀도 있겠고 다양한 팀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5위 정도 하고 있고 이제 2주 지났고 2주 정도 남았지만 상금을 받게 되면 구글 폼을 통해 거래량에 따라 상금을 전액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배분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 거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든 어디든 최대한 빼먹는 게 좋겠죠. 이 부분에서는 또 거래량에 따라서 매일 랜덤 박스를 깔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또 1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다양하게 증정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금보다 더 큰 꿀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증정금을 꿀꺽 먹을 수도 있고 증정금은 출금하면 전부 사라지니까 증정금을 현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업로드하였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영상입니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바이비트나 OKX나 업비트와 트래블룰 협의가 된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야만 합니다. 과정은 동일한데 거래소를 한 군데 더 거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지만 그렇습니다. 우선 90만원씩 끊어서 보낸다고 가정시에 주맥스 거래소를 통해 숏 해칭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가볍게 글로 먼저 설명드리면 업비트에서 리플을 구입해서 리플을 주맥스로 이체하고 주맥스에서 리플을 USDT 달러로 교환합니다. 주맥스에서 USDT를 가지고 솔과 GST에 1배숏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숏으로 해칭에 진입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을 구입하기 전에 주맥스에서 리플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맥스의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파트너 링크로 가입 시 수수료 30% 할인 및 제가 직접 드리는 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증정금을 받기 위해서는 웜업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먼저 클릭하고 나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선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산 계정에서 리플의 입금을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합니다. 거래소끼리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필수이니까 이 부분도 복사할 준비를 하시고요. 업비트에서 리플을 구입하겠습니다. 트래블룰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이야 90만원을 구입합니다. 리플 90만원어치를 구입하겠습니다.
입출금 메뉴에서 리플의 출금을 클릭합니다. 보낼 리플의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방금 봤던 주맥스의 리플 주소를 입력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태그도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출금을 신청합니다. 몇 분 기다리시면 주맥스 거래소에 리플이 도착합니다. 이 리플을 USDT 달러 코인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자산의 교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환 전 코인에 리플을 넣고 교환 후 코인에 USDT를 넣으면 쉽게 USDT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USDT 무기한 계약을 클릭해서 솔코인에 숏 해칭을 넣어 보겠습니다. 검색에 SOL을 입력하여 솔라나 코인의 마켓을 클릭합니다. 포지션은 격리 1배, 1배로 변경하시고요. 저는 심플하게 시장가의 수량은 75%를 설정해서 포지션을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의 75%를 솔라나 코인에 1배 숏으로 해칭 진입하게 됩니다. 둘째로 GST를 입력해서 GST USDT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포지션은 격리 1배 1배로 유지하시고요. 저는 심플하게 시장가의 수량은 100%를 설정해서 남은 자금 25%를 전부 털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의 25%를 GST 코인에 1배 숏으로 해칭 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1,200만원이 아니고 꽤 큰 돈이라 주맥스로 90만원씩 이동하기는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이비트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바이비트 거래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 기억상으로 저번 달인가에 리플 20만개 제한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제한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수수료가 리플 1개 정도니까 반복해서 1, 2분 차이로 여러 번 보내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이비트로 리플을 보낸 뒤에 바이비트에서 USDT로 교환하셔도 되고 주맥스 거래소에서 USDT로 교환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USDT로 교환하시면 되고요. 현재 바이비트에는 선물 거래로 숏을 해칭 잡는다고 그렇게 큰 이익은 없고 바이비트와 주맥스 거래소는 오더북을 공유하기 때문에 펀딩비나 거래량이나 전부 동일한 상태인데 수수료 부문에서도 바이비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증정금과 프로모션 등으로 극한의 이익을 뽑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맥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